결국 우원식 의장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상정을 했고 표결에 나선 겁니다. 재석 의원 188명 중에 186명이 찬성을 해서 표결은 강제 종료가 됐고 즉각 이 최상병 특검법 표결이 시작이 됐고요. 그 표결 결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석 190명 중에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 된 거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를 안 한 거죠. 이 그렇죠.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해서도 참여를 안 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항의를 하다가 결국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되니까 항의를 계속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렸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나가버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2명은 안 나갔어요. 네. 2명은 안 나간 게 이제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맞아요. 안철수 의원하고 김재섭 의원이고 네. 안철수 의원은 찬성했고 김재섭 의원은 남아서 표결했는데 반대했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거세게 항의할 것 같으면 필리버스터를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리버스터는 뭐 자기들끼리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왜 이게 부당한 건지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있는 것이지만 결국 국민들한테 이런 걸 설득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는 뭐 지금은 이제 다른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말한 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는 우리 굉장히 잘했어. 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 그걸? 유상범 의원 뭐 준비를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주진우 의원 아주 조목조목 아주 이 특검법의 허점을 잘 짚었고 막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는 거의 뭐 스타 탄생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기본 지금 막 4시간씩 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의원 6시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고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런 것만은 사실은 밖에서 볼 때는 전혀 아니다. 사실. 근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동아일보 사면 보여주십시오. 동아일보 사면 보시면은 왜 어이가 없다고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당 필리버스터조차 무기력. 대놓고 졸고 새벽 10명만 자리 지켜. 이거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 동아일보 보수 언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박준태 의원은 6시간 50분 동안 했대요. 필리버스터. 이건 아주 고생하긴 했지. 근데 거야의 폭주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지만 필리버스터로도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무력감을 느꼈다. 이게 박준태 의원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거야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 이런 점을 토로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야 의원 7명이 필리버스터 토론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유상범 의원이 4시간 19분, 박주민 의원이 46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5시간 14분,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31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6시간 50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1시간 57분,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4시간 40분 순으로 릴레이 토론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박준태 의원은 오전 2시 31분부터 9시 21분까지 혼자 거의 다 때운다시피 했네. 6시간 50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는데 본회의장에는 여당 의원이 10명 정도만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초선이 홀로 새벽 시간 때우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지적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제 그 최수진, 김민전 의원은 그 조는 장면이 목격이 됐잖아요. 특히 최수진 의원은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자는데 김민전 의원은 진짜 이러고 자대 정말. 자는 것도 기술이 좀 필요한데. 자는 것도 그렇지.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안 자는 척하면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김민전 의원은 완전히 확 하고 이러고 자가지고 진짜 스타일 다 구겨버렸어. 근데 그것 때문에 사과했다면서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밝히기를 그러니까 최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석 대변인이지 않습니까? 기자들하고 만나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당이 국민에게 호소하는 자리에서 피곤해서 졸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전날도 밤늦게까지 국회에서 대기를 했고 주경야독하는 입장이다. 전당대회 비전 발표에도 있고 여러 일이 많이 겹쳐서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과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아일보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문제야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의 목소리가 이런 게 나옵니다. 윤희숙 같은 모습이 나와줬으면
분위기 반전이라도 꾀했을 텐데 일부 의원 사고 친 거 뒷수습하느라 바쁜 모습이다. 라는 한탄이 나왔다라는 건데 윤희숙 의원 얘기 무슨 얘기냐면 네. 2020년 12월 달에 12시간 47분을 발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당시에 어쨌든 연설하고 이런 내용이 언론에도 많이 실리고 뭐 이게 파장이 상당히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깡은 있어 보이긴 해. 도끼 있고 깡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집이 여러 채 있어도 세입자라고 주장하고 이런 건 문제가 있죠. 뭐 그리고 수사 부친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됐나 모르겠어. 내가 볼 땐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은데 나중에도 한번 들여다봐야 할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 하는 가운데 우리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주진우 의원 그 발언한 게 논란이 됐다고 하네요. 보니까 이 주진우 의원이 한국일보 3면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도했어요. 한국일 3면 이렇게 위아래를 저희가 다 설명드릴 건데요. 아래에 있는 기사부터 설명드리는 거예요. 주진우 최상병 사망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했다. 그래서 야당에서 모욕적 발언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지금 주진우 의원이 발언하면서 군 장비를 파손했는데 조사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 군 설비에 대해 파손 책임이 있으니 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 라고 한다면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는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지만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 체계와 형평성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가량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사망 사고든 다른 사고든 과실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같은 취지의 주장을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단상에 권성동 의원이 이게 문제가 있는 발언 같아 보이니까 그 다급해서 올라온 모양이에요. 잠시 대화를 나눈 주 의원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고 무리한 얘기라면 고함 칠 게 아니다. 왜 고함으로 얘기를 막으려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젊은 해병의 순직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공직자로서 책임의식은 물론 인권의식조차 의심되는 망언이다 라고 지적했고요. 강미정 조국혁신단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최병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망언이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잘못을 깨달았을 테지만 이 정도면 확신범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주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 여당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이런 비유를 하고 야당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 주 의원이 새로운 스타라고 하는데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사로서 실제 수사를 진행해본 경험과 사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막말성 고성을 질러 흐름을 끊었지만 굴하지 않고 품격을 잃지 않은 점도 높이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새로운 스타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럼 우리 한때 스타인 분 안철수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그 한국일보 기사 바로 위에 있었던 기사예요. 근데 이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은 네. 이게 검사 출신들의 세계관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인이 지금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치인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면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상병의 유족들도 어쨌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이 얘기를 듣고 누가 법논리로 보면은 저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려면 저 그런 논리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저 공익근무원 출신입니다. 제가 불행히도 뭐 그렇습니다. 저렇게 덩치가 좋은데. 아니, 덩치가 좋아서. 네. 근데 아무튼 공익근무원 출신인데 주진우 의원은 지금 이 얘기는 마치 이제 병사를 군의 어떤 자산에 지금 비유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를 들면은 어떤 군인이 그 임성근한 그렇죠.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군인은 뭐 그 상황이 되면은 군말 없이 죽을 수 있는 존재라고 했잖아.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겨지는데 주진우 의원은 그러면 군대는 갔다 왔나요? 안 갔다 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제가 알기로는
5급 뭐 군대 안 갔거든요. 미필이거든요. 5급 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에 있어서 양심이라는 기준에 있어서라도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두 번째로 사실관계가 안 맞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은 군 장비 파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군 설비에 대해 파손 책임이 있으니 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라고 한 게 마치 이게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이 혐의자들과 혐의 내용을 결정을 한 다음에 이걸 마치 검찰에 송치하는 개념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한 거는 일종의 초동 수사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수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경찰이 하는 거고 입건을 하느냐 마느냐도 경찰이 하는 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의 혐의자를 경찰에 다 넘긴다고 해도 경찰이 반드시 그 8명에 대해서 혐의를 다 적용하리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도 안 맞죠. 그러니까 안 맞는 비유를 악독한 방식으로 특히 악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스타 탄생이 아니고 사고뭉치죠. 이거는 이런 얘기를 누가 공감을 합니까? 이게 맞나? 좀 방금 전에 봤는데요. 나무 위키를 들어가서 보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1994년 신체 검사 때 상급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병역 처분 변경원을 제출하여 이듬해 3월에 간염으로 인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이게 맞나? 근데 제가 그 사연까지는 모르지만 총선 때 병역을 식목에 돼 있지 않습니까? 병역 사안을. 네. 그 결핵으로 인한 5급 전시근로역으로 돼 있어요. 총선 때 이제 공개한 병역 사안은. 그러니까 미필이에요, 미필. 미필이셔요. 거주지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인데. 진주시에서 태어나서 왜 지금 그걸 서울 아니 얼마나 아니 왜냐면 생활이 형편이 이렇게 나쁘지 않으면 결핵에 안 걸리거든 잘. 간염. 네, 뭐에 의한 것인지 모르지만 술을 많이 먹었나? 하여튼 모르겠다. 우리가 엉뚱한 추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군대를 검사들은 이렇게 안 가네?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저 공익근무원이어서 서울대 법대는 대대로 어떤 병역 기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공유되는 게 있나 봐. 전 서울대 법대는 아닙니다. 네. 누가 김이나 평가가 그렇대요. 하여튼 서울대 법대가 그렇다고. 하여튼 뭐야 생각해보다 보니까 열받네. 내가 얘기했죠. 29개월짜리라고. 누가요? 내가 29개월 현역했다고. 29개월 현역? 네. 인제에서 강원도.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 같은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화나겠어. 다 이렇게 갔다 왔거든 군대. 나이 때 사람들은. 김이나 평론가 나보다 한참 어리잖아. 저는 4주 훈련 받고 수원시 권성구청에서 저는 민원의 최전선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민원 접수를 저는 이제 한 200여 개의 민원을 다 외워서 김이나 평론가 너무 힘들어서 그럼 면제 받은 격이고 면제가 아니고 면제가 아니고 공익고 군대 갔다 온 거지. 그렇지. 네. 그렇지. 저쪽은 특별한 계층이잖아. 주진우 의원은 5급 전시근로요. 아주 4급하고 엄연히 다른 거죠. 저는 그죠? 4급. 네. 군생활은 아니지만 길게 했죠. 사회복무. 저는 이병제대. 짧게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공익근무요원은 제대하면 네. 이병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비역 이병. 예비역 병장이시잖아요. 예비역 이병. 잠겨셨나요? 아니요 병장이었어요. 네, 예비역 맞아. 이병. 아 그렇구나. 네. 그것도 처음 들었어요. 예비군도 받고. 네. 그래요. 네. 그럼 주진우 주진우 의원은 안 했겠는데 그것도? 5급이니까 안 했죠. 그렇구나. 그래서 서슴없이 그냥 막 공격하고 힘에 의한 평화 얘기하고 그냥 상대방이 뭐 하면 즉각 응사하라 그러고 그러는구나. 게임을 많이 한 것 같아. 하여튼 그 위에 이분은 좀 화낼 것 같다. 이분은 군에 갔다 오셨잖아요. 안철수 의원. 군에서 중요한 일을 하셨죠. 군의관 근무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지. 군의관은 복무 기간도 길거든. 그래가지고 이번 문제 이렇게 열받아 하나? 사진도 있잖아요. 군화 닦는 사진. 그랬나?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찬성표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한국일보 3면 기사에 그대로 또 다시 있어요. 그러니까 안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막 술렁거렸다면서요? 이게 너무 웃겨요. 이 기사가. 네. 안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번에 지난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에도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소식에 술렁였다. 김대식 의원은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계속 철수야! 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네. 계속 철수야. 철수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 대오를 유지하고 이 특검법 반대를 딱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 의원은 철수해버렸다. 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한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 기사에 보면 김재섭 의원 얘기도 있어요. 김재섭 의원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이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최상병 특검은 꼭 필요하다.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면서도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은 정작 진실규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네. 한동훈 후보의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을 토대로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말고 제대로 특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천하람 의원의 특검 법안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김재섭 의원 누구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좀 실망스러워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래 김재섭 의원은 특검 찬성파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3자 특검법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특검 찬성파들에게 지금 반대를 해도 되는 핑계가 생긴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한테는 제3자 추천 특검이라는 대안이 있으니까 민주당 특검에 반대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한동훈 얘기에 힘을 싣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시사하는 바가 이후 있어요? 재표결 국면이나 이런 국면에서 혹시라도 이 재표결에 그래도 호의적일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근데 그 집단의 어떤 그 집단 지성이랄까요, 방침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한동훈 안을 주장할 거기 때문에 민주당 안은 무조건 거르는 거야. 이렇게 가면 이게 또 상황이 이상해질 수 있다. 또 거꾸로 가면 서로 타협할 여지들도 있다고 하면 타협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니까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추천권을 가지고 일부 유연하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이쪽 요 사람들 김재섭 의원 등은 또 할 말 없어지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추천권을 또 유연하게 가는 게 맞냐에 대해서는 네. 논쟁적인 지점들이 있어서 그건 종합적인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겠죠.